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2024년 2월 3일 ITQ 한글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여기 우리 2월 3일 날 치러졌던 ITQ 한글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문제를 풀을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용지 설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죠? F7을 눌러주시고 어디에 여기에서 용지 여백은 어떻게 지정이 돼야 돼요? 요 위쪽 머릿말, 그 다음에 꼬리말 아래쪽은 전부 다 10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여백이 안 맞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고 용지 종류는 A4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백만 신경 써서 잘 적어 주셔야 돼요. 10, 꼬리말 아래쪽 10, 왼쪽 오른쪽이 11, 1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여기 보기라고 하는 탭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요 문단 보호하고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봐주셔야 돼요. 교정 보호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문단 보호, 그림, 그다음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요 쪽윤각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가 다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고 용지 설정도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아래쪽에 보면은 ITQ 폴더가 꼭 있습니다. 이게 없을 시에는 손 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ITQ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쓰실 때는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1번. 만약에 1번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바로 1번 점하고 아래에다가 스타일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1번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엔터를 5번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2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스타일 이름은 이렇게 하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도 꼭 함께 써야 된다라는 거, 영문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문 쭉 입력하시고 여기서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 한글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영문 아래에다가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요 한글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여기가 더라고 끝났다고 해서 이 더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쭉 영문 문장 끝까지 입력해서 저절로 내려오게 하고 영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엔터 한 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면 이 입력된 내용을 범위를 지정하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F6이에요. 그죠? F6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F6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새롭게 추가하는 거예요. 플러스 요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타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영문으로 INTELLIGENCE 틀리지 않게끔 요 스타일 이름이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문단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단 모양은 여기에서 바꿔주시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글자 모양은 여기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문단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왼쪽 여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 왼쪽 여백을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5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이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로?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글자 모양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글자 모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쪽에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에서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쪽에 있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장평을 얼마로 바꿔주세요? 95로 바꿔주시고 장평을 95, 네, 자간이 5예요.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언어를 요 한글을 선택을 해놓고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이 언어는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글, 도둠, 95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어의 글꼴을 다시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장평, 자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고 다시 이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같게 더업 이렇게 끝난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스타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꼭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 어디요? 이 부분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한 문제가 끝나면 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스타일이 계속 따라와요. 여기 보면 계속 따라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바탕글로 바꿔 놓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5번만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 뭐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눌러서 1번과 2번을 조금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2점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표를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 요 순서 있죠. 요게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표에서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요 캡션 있죠. 요 캡션을 집어넣고 요 굴림의 10으로 안 바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숫자가 오른쪽 정렬인데 요 합계를 계산하라고 나면 이 부분도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요거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선 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표가 몇 칸이어야 될까요?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이에요. 그죠? 6칸이 돼야 되고 줄은 어디가 줄이에요? 이쪽이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 되는 겁니다. 6칸에 뭐가 돼야 돼요? 5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 가서 요 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고 줄이 아까 줄은 5줄이었어요. 칸이 몇 칸이었다? 6칸이었죠? 6칸에 5줄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줄은 5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왼쪽과 오른쪽에 딱 맞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표 전체를 다 범위 지정하고 표 전체를 다 범위 지정할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F5를 3번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표의 크기는 아래로 꼭 몇 번을 눌러주시냐면 2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로 1번, 2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놔 주시고 요 글꼴을 먼저 바꿀 거예요. 굴림의 10으로. 글꼴을 우리가 뭐로 바꿀 거냐면 굴림의 맨으로 올리면 굴림이 있죠? 맨으로 올려서 굴림의 10으로 변경을 해주실 겁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굴림의, 여기 보시게 되면 마우스 컨트롤이 조금 오늘 잘 안 되네요. 여기 가서 굴림. 다시요. 여기 굴림으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크기는 얼마예요?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신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부터 여기까지가 다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다시 지정하고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꿔놔 주시게 되면은 이제 수정이 된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했죠? 근데 캡션을 지금 안 넣었잖아요. 지금 캡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캡션을 넣을 때는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쪽에 보면 표에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요 두 번째 거를 눌러주세요. 여기를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맨 끝에 얘를 클릭을 하고 나면 요 맨 끝에 요 캡션이 생겨요. 여기 가서 아래를 눌러주시고 요거 아래를 눌러주시고 어느 쪽? 위. 그러면 위에 이렇게 표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상태에서 우리 쓸 거예요. SW. 그리고 한 칸 띄고 신기술, 인공지능, 분야, 활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는 범위를 지정하고 요거를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굴림. 그죠? 요거를 반드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여기 있는 부분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문제에 보면은 셀 배경색 노랑으로 칠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C예요. 그죠? C.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C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색에 가서 면색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표준색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게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노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죠? 뜨죠? 얘를 눌러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도 됐습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은 내용을 입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지금은 못하고 캡션 기능 이미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 모양. 이 선 모양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선 모양이 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들? 어디 부분이? 여기 바깥쪽이 이중이고 요 아래가 이중이고 여기도 이중이고 그 다음 대각선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해서 선 모양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였어요? L이에요. 그죠? L을 누를 겁니다. L을 눌러주시고 먼저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바깥쪽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하셔서 다시 L 눌러주시고 선 종류를 이중실선에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이죠.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어디요? 요 첫 번째 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L을 눌러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에 어느 쪽이에요? 여기 오른쪽이에요. 이 부분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도 대각선도 우리 선 모양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대각선 탭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어느 쪽 여기랑 여기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설정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쓸 때는 산업, 분류, 탭을 눌러서 이동하시면 이렇게 칸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이 숫자가 점인지고 잘 봐야 돼요. 이 점을 갖다가 갑자기 또 이걸 소수점으로 쉼표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점하고 요 소수점 자릿수에 있는 거하고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합계를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계산을 할 때는 어디를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냐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 지정한 곳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눌러주면 누구 눌러주면 돼요?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고 여기는 숫자들도 지금 어느 정렬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뭐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문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거를 꼭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요 표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차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만들 때도 이 노란색으로 표에서 이렇게 노란색을 칠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범위예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업, 금융민, 보험형, 강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부분을
요렇게 이 부분을 표 안에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차트 종류가 지금 어떤 차트 종류를 하라 그랬어요? 이 차트 종류는 지금 뭐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차트의 범위가 나왔고 2번이 차트의 종류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차트의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도 입력에 가면 이 차트가 있어요. 입력 말고 여기 편집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막 그러는데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메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표를 집어넣을 때도 입력해서, 그림도 입력해서, 글맵시도 입력해서 다 이 입력해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가로막 대형도 잘 나오고 세로막 대형도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세로막 대형이 나온 거죠? 요 첫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X 닫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차트에 있는 요 메뉴에 요 부분의 맨 끝에 가서요, 요거를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차트가 표 아래로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요 차트 서식에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요 차트 서식에서 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차트가 이렇게 아래로 잘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서 늘려서 크기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차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듬, 진하게, 12, 속성,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바꾸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조금 조절을 좀 할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차트를 좀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3번부터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여기 3번부터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대로 이제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네오 버전이에요. 2016. 우리는 2020 버전이니까 요걸 보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차트 제목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제목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목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요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보면은 요거네요. 그죠? SW 신기술 인공지능 분야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 글씨를 제가 요거를 조금 복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글씨예요. 그죠? 제목을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에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 제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SW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글꼴을 바꾸실 때는 꼭 한글 글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 글꼴까지 똑같이 도듬도듬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 도듬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같은 글꼴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도듬. 그리고 밑에도 뭐로 바꿔야 돼요? 도듬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도 도듬. 똑같이 도듬,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진하게. 진하게를 눌러주셔야 되고 크기는 얼마예요? 12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도듬에 진하게 12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속성어서 따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선 일단은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속성이라고 뜨죠?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럼 이 속성에 가서 우리가 여기 채우기를 하향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단색에 여기에 있는 색깔을 무슨 색깔로요? 여기 하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여기 선이죠? 요 테두리는 뭐 어떤 걸로 딱 하라고 하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단색에 들어가서 요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시고 그림자는 여기 옆에 가면 요 속성이 있어요. 여기 그림자에 들어가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또 축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 축제목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축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단위 땡땡 %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축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차트 구성 추가 이 부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축제목 여기가 가로축이고 이쪽이 세로축이에요. 그럼 축제목에 들어가서 어디요? 세로.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다가 가로가
열려 있었죠. 단위 땡땡 퍼센트 그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듬 보통 10 여기서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도듬 또 여기도 도듬 이렇게 보통은 속성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가 가로 방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요 방향을 요 방향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에 글자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요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런 속성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축제목 속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게 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 뭐로 도듬으로 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글꼴을 여기를 이렇게 몽독당치를 이렇게 누르고요. 디귿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도듬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하고 설정. 그리고 이 부분도 눌러주고 이렇게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듬 또 이 부분도 도듬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범례도 요 범례도 한번 우선 확인할 건데요. 범례에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요 테두리를 해주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먼저 글꼴을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를 도듬으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도 도듬 바꿔주신 다음에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에 가서 요 단색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 결과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잠깐 보면 이 결과물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뭐가 지금 다르죠? 여기에는 선이 없죠. 그죠? 이게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요 눈금선을 없애는 거는 여기 가서 요거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 구성 추가에 들어가면 이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체크되어 있죠? 얘를 빼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값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지금 숫자는 똑같은데 옆에 있는 요 눈금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동일한데 여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이 축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최소값 최대값이 다른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체크하고 또 주단위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쪽에다 체크하고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값은 같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지금 눈금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눈금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 보조 눈금을 요 주눈금하고 한 0.1 정도만 차이 되는 값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쪽에 있는 요 눈금 있죠. 요게 눈금을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보조 눈금까지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나타나요. 그 대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주눈금, 보조눈금 똑같이 다 위치가 바깥쪽으로 돼야 되고 요 주 단위가 20이다 그러면 0.1을 뺀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서 근사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차트가 위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게 모양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다 되면 또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수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3번 문제 수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3점 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가로 안에 1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거 만들고 띄어쓰기 좀 하신 다음에 요 2번을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칸을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칸 띄어쓰고 수식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수식도 입력에 가면 요 수식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하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거네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대문자 영어 F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는 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 나오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고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뭐를 눌러주셔야 되냐면 탭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는 그래서 본인이 한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같는지 비교해가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분수가 들어갔죠? 요 분수 눌러주신 다음에 4 그리고 요 파이죠. 요거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리스 대문자, 여기가 소문자. 여기 들어가면 요 파이가 있습니다. 요 파이에 제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첨자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위첨자로 들어가 주셔서 어디요? 2. 그리고 반드시 위첨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M. M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소문자 M. 아래로 내려가서 대문자 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첨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 가서 눌러주고 2를 적어주시면 돼요. 또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주게 되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커서 길이가 길어졌죠? 다시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다시 분수 들어가서 M 써주고 탭을 눌러서 T, 대문자 T. 그리고 다시 뭐 들어가요? 위첨자. 그 다음에 3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완성이 다 됐으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요 문을 닫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나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좀 몇 번 하신 다음에 이 번호 적어야 돼요. 그리고 또 띄어쓰기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다시 또 뭐로 들어가요? 수식으로 또 들어가 주셔서 해주시는 거야. 요걸 이제 하면 되겠죠? 또 여기 또 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게예요. 아까처럼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대문자 A, B. 그러면 A, B를 같이 쓰니까 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탭을 눌러주시고 빠져나온 다음에 는을 해주시고 루트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트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 안에 X 언더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 첨자로 들어가 있죠. 여기가 들어가서 아래 첨자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 적어주시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다시 아래 첨자 눌러서 1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면 이 가로가 쬐끄맣게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위첨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요 위첨자 그 다음에 1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첨자에서 빠져나와서 여기는 요 플러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더하기.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가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Y 또 아래 첨자 집어넣고 2 또 빠져나온 다음에 이 빠져나오는 걸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또 Y 아래 첨자 그 다음에 1 또 빠져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신 다음에 위에 또 위첨자가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위첨자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쉬워 보이긴 하지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번이 다 된 거, 그러니까 3번에 있는 수식이 다 된 거죠. 또 3번과 4번도 하나, 둘, 셋, 넷, 5번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도형이에요. 도형 만들 때도 4점 하고 엔터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형 문제를 또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들 때 꼭 눈여겨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도형의 끝 여기 뭐야? 요거는 반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얘는 둥근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 또 둥근 모양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색상은 서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뭐를 하셔야 되냐면 하이퍼링크 들어가는 부분이 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요거를 작성을 하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요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입력에 가면 이쪽에 도형이 있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도형은 지금 요거예요. 그럼 요 사이즈는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요 사각형을 눌러서 대강 그리세요. 크게 얘를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색깔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에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크기를 먼저 맞춰주시는 거예요. 130에 그 다음에 뭐예요? 145. 그리고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마우스를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도형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 선, 여기 채우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도형 작업을 할 때는 1, 2, 3 돼요. 그래서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선에서 저희 요거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죠? 요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 채우기 색은 저는 요거를 다른 색깔로 좀 바꿀래요. 요 색깔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흐린가요? 색깔은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에 위치를 이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작업을 할 때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놓고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좀만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줄여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요 바닥에 깔리는 요 도형의 위치는 여기 아래에서 좀 떨어지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야 돼요. 너무 붙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떨어지게끔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보니까 뭘로 해주라고 했냐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요거는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글상자 항상 만들 때는 이 도형이 클릭이 되어 있으면 안 되시고 여기가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서 요 글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만드는 거예요. 이 글상자도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장자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뭐를 눌러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게 또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그럼 기본에 들어가서 120에 17이라 그랬죠? 120에 그 다음에 뭐예요? 17에 크기 고정 해주시고 그 다음 선에 들어가서 얘는 뭐예요? 반원이죠. 그죠? 이거 반원입니다. 여러분들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빨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색깔을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글상자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도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글씨체를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22예요. 22. 그리고 또 글자 색깔은 여기 가서 무슨 색깔로요? 하향으로. 그리고 수평, 수직이 가운데인데 수직은 이미 가운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평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잘 봐주시고 이렇게 살짝 걸쳐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바깥쪽을 클릭했다가 안쪽을 클릭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주요 AI 그죠? 활용, 산업, 분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빼고 나서 다음 문제를 또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옆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사각형을요. 그래서 이 사각형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서 이 사각형을 눌러서요. 이제 그릴 때는 여기 위에다가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옆에다 그려놓고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죠. 기본에 들어가셔서 요 사이즈를 115에 5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15 그쵸? 그리고 나서 5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50 크게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 맞으니까 패스해 주시면 되고 채우기의 선 색깔을 여러분들이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 주셔서 여기다 위치를 보시고 잘 갖다가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누구예요? 요 그림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들어가서 그림. 요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시험장에 가서도 요 문서에 가서 그 다음 어디 가야 돼요? 요 ITQ에 들어가면 문서 ITQ에 들어가면 요 픽처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그림이 예제 샘플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몇 번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림은 로고 1번이에요. 그 로고 1번. 그리고 반드시 이 로고 1번이 문서에 포함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보면은 꼭 문서에 포함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고 바로 여기 위에다 그리시면 안 되고 옆에다가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림 이 옆에다 그려놔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을 제가 지금 이렇게 걸쳐 놓으니까 한쪽은 보이는데 한쪽은 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크기 바꿔야 되겠죠. 크기가 40에 30이에요. 40, 그 다음에 30.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요 그림의 배치는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글 앞으로 요거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죠? 요 세 번째 거를 앞으로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눌러주지 않으면 아까 이렇게 반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조절하고 나서는 요 위치를 이렇게 세 번째 글 앞으로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그림 탭에 들어가면 여기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회색조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확인되셨죠? 그럴 때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옮겨놔 주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뭐를 해주시냐 하면 이 하이퍼링크는 이 3쪽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여기다가 다시 돌아와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글맵시 요 글메시도 입력에 가면 요 글메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나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바로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여기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요 가나다 눌러서 바로 여기에다가 서비스업이라고 적어주시고 요 글메시 모양 요 글메시 모양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어떤 걸로 하라고? 나비 넥타이 크기 굴림 파랑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요 나비 넥타이 어떤 거에 나비 넥타이가 요거죠. 여기서 역갈매기형, 갈매기형, 나비 넥타이, 그 다음에 육각형, 요 물결 이런 게 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나비 넥타이 눌러주시고 글꼴을 여기서 바꿔주세요. 굴림으로 바꿔주래요. 글꼴을 뭘로 바꿔줘라? 굴림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면 여기 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뭐예요? 더블 클릭 하셔서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신다? 요 글맵시의 크기는 50에 35예요. 50에 35에 크기 고정에 체크.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요? 글 앞으로. 이 부분도 배치를 요 위치를 글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파랑이니까 요 면색이 파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빨강이다 노랑이다 그러면 여기 면색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가하고 요 네모를 만들 때는 아래에 있는 네모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네모는 요 밑에 거죠. 직사각형 그리기. 그러면 네모를 눌러서 아래에다가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크기가 12, 15예요. 12, 그 다음에 1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선은 직각이니까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배치를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할 때는 방향키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요. 먼저 아래쪽부터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간격을 맞추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서로 다른 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꾸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색깔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가나다를 작업을 하시면 돼요. 또 직사각형 그리기 또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기본에 크기가 13 곱하기 15예요. 13 그리고 15에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이게 둥근으로 되어 있죠. 이 둥근 모양. 그래서 항상 여기 들어갈 때는 기본, 선, 채우기로 거쳐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이 면색을 하향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 하얀 색깔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안에 글씨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글씨 쓸 수 있는 형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이럴 때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글씨체를 뭐로 바꿔요? 도둠. 그다음 크기가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정렬은 뭘로 바꿔야 돼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옮겨요. 옮기는데 위치 잘 봐야 되겠죠? 약간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죠? 아래로 떨어지고 여기가 좀 더 이렇게 겹쳤네요. 그죠?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복사를 하실 때 요 면색 하얀색 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세요. 바깥으로 나오시면 안 돼. 안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복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클릭해서 글씨를 나 이렇게 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고 나서 마지막 요 글상자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 글상자는 우리가 여기 눌러서 가로 글상자 당겨서 요 아래에 만들어 놓은 크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비슷한 모양의 크기로. 이 글상자는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선 종류가 파선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고, 면색이 색이 없어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면색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해야 이게 잘 들어갑니다. 기본에서 색깔은, 크기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선에 가서 요 선 종류를 뭐로 바꿔야 돼요? 파선. 파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로 바꿔주셔야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 채우기 없음을 꼭 해주셔야 돼요. 색 채우기 없음을 꼭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글꼴 바꾸세요. 글꼴은 궁서의 크기가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어요. 가운데 정렬. 수직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수평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요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띄어쓰기, 쉼표 이런 거 잘 보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또 밑에 들어가서 금융 및 보험업, 의료, 보건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 때는 커서를 이렇게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넘어가 주셔야 이렇게 다음 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은 번호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 마지막 장은 번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마지막 장 하실 때 내용을 우리가 쭉 입력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정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또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입력을 할 때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뭐예요? 빈줄. 빈줄이 여기 1번, 이쪽에 2번, 여기에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 있죠? 이 발신명이 들어가는 이 부분. 빈줄이 몇 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4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한자들이 있어요. 이 한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한자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각주도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각주 넣는 방법은 같이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특수문자는 입력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한자 바꾸는 것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한자를 변경을 할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한자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서 뒤에다 갖다 놓고 무슨 키 눌러주면 돼요? 한자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글이 가로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거. 그래서 바꾸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한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들어가는 단축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주시면 된다고요? F12예요. 그죠? 요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F12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기호 1반,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문자들이 여기 나와요. 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여기 뭐예요? 요 정각기호 1반. 그러면 지금 어떤 거? 요거 모양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할 건데요. 요 표 만드는 거는 같이 한번 또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좀 입력을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내용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줄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엔터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띄어쓰기를 여기를 두 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빈줄 하나 들어갔고 여기 아래쪽에도 빈줄 들어갔죠. 그리고 문단 번호가 있는 부분은 그냥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빈줄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표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엔터를 눌러주고 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죠? 네 칸. 네 칸의 줄은 몇 줄이 되는 거죠? 요게 여기 번호가 있으니까 5줄, 6줄이죠. 네 칸에 몇 줄이 되는 거예요? 6줄이 되는 겁니다. 네 칸에 6줄이에요. 입력에 가서 표. 네 칸에 몇 줄이요? 6줄. 이렇게 줄수하고 칸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든 것처럼 글자처럼 취급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꽉 차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방향키로 아래로 몇 번이요? 2번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2번을 늘려주신 다음에 이 표에 관련된 그 문제를 우리가 글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를 보고 요거를 변경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문제에 표 전체 글꼴은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하고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신다? 굴림의 10의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 정렬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걸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이 테두리도 바꿔야 되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내용에 노란색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요게 요 셀 배경 바꿔주라고 하는 요 그라데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색깔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아까 단축키가 뭐라 그랬어요? C라 그랬죠. 그래서 C를 눌러주세요. C를 눌러서 여기 그라데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시작색이 뭐라 그랬어요? 요 시작색이 하얀, 끝색은 뭐래요? 노랑이래요. 요걸 바꿔주셔야 되고 유형이 가로예요. 유형이 뭐로? 요 가로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에서 시작색, 끝색, 유형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가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가 여기 아래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L이었죠. L을 눌러서 이중실선 어느 쪽? 여기 아래쪽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테두리를 좀 더 보시게 되면은 이 테두리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위도 이중실선, 여기도 이중실선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안 보여요. 이 부분 틀리시면 안 돼요. 선이 안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범위를 전부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L에 들어가서요. 우선 일단 선 종류를 이중실선을 눌러준 다음에 어느 쪽? 위쪽, 아래쪽. 여기 위쪽, 아래쪽을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L을 눌러서 어느 쪽이요? 선 없음. 이게 없음. 이에요. 이게 없음. 어느 쪽? 왼쪽과 여기 오른쪽 이 부분을 없음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남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는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들 합치는 단축키는 뭐예요? 그렇죠. M이에요. M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M을 눌러주고 여기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은 이렇게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 또 칸이 또 입력을 하다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또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썼을 때 여기가 다 뭘로 나와요? 굴림으로 글씨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을 먼저 다 써주시면 돼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표 아래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제목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소스라고 나와 있는 거 뒤에 이렇게 각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스라고 나와 있는 오픈 소스, 여기 오픈 소스 여기 맞죠? 여기에 각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다 입력을 할 때 각주도 나오면 바로바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넣을 때는 요 각주가 들어가는 부분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놓고 요 입력에 가면 이렇게 요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각주를 클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각주의 요 번호 모양이 A, 대문자 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주 미주 모양으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 누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눌러 주셔도 돼요. 여기서 요 ABCD 나와 있는 요 모양을 눌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 뭐라고 떠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인용이 된 게 A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죠? 내용을 적어 주시게 되면 위에 갔을 때 여기에 이렇게 A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위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례대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 입력이 다 되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놔 놓고, 그리고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고 수정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수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우선은 요 제목부터 인공지능, 여기 나와 있는 요 제목에 관련된 게 여기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글꼴을 먼저 굴림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어요.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18.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 넣어야 되고 덧말을 넣어야 돼요. 이 덧말은 어떤 게 덧말이냐면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 얘가 덧말입니다. 이 덧말은 입력 옆에 가면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버튼 있죠? 여기에 가서 보면 덧말 넣기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고 요 덧말 아래에다가, 그래서 이 덧말을 들어갈 때는 범위 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덧말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덧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커서를 인자 앞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서 책갈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입력에 가면 이 책갈피 있죠? 책갈피 이름을 뭘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인간 중심. 이렇게 병 써주시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책갈피를 했을 때는 아무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도형에서 여기 이 그림에다가 책갈피를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하이퍼링크 지정하라 그랬죠. 그 얘를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파일이 아니라 한글 문서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글 문서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지금 바로 넣었던 책갈피 이름이 여기 떠요. 그러면 한글 문서 클릭하고 인간 중심을 눌러주시면 돼요. 넣기. 그러면은 다른 데 클릭했다가 여기 가면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그럼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머릿말 기능을 이용해서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커서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쪽에 어디 들어가면 돼요? 요 머릿말. 머릿말을 눌러주시고 요 밑에 있는 머릿말 꾸릿말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건 머릿말이에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만들기 눌러주시고 요 창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세요. 인공지능 서비스 요렇게 그대로 요거 적었죠? 그리고 도둠의 10의 오른쪽 정렬 하셔야 돼요. 이 오른쪽 정렬은 잘 하시는데 이 글꼴하고 크기를 안 바꾸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 꼭 범위 지정하셔서 도둠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10 그리고 어느 쪽?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눌러야 돼요? 닫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쪽번호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쪽번호 문제를 잠깐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잠깐 쪽번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쪽번호를 뭐로 넣으라 그랬냐면 이 원문자 안에 5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쪽번호를 5번으로 시작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말을 넣었을 때 쪽번호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서 우리가 머리말 넣었고 이쪽에 이 쪽번호 매기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위치는 어디다? 여기에요.
줄표가 없었습니다. 요거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였어요. 그죠? 원문자. 요렇게만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쪽번호가 들어가는 위치, 줄표 있냐 없냐, 번호 모양, 그리고 나서 넣기를 눌러주시고 시작을 5로 하라고 하는 거는 요 3번으로 시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5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5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잘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이쪽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요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어디에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커서를 어디다 놓고요? 요 밑자 앞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야. 넣고 우리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습니다. 요쪽에 요 문단 모양 그룹에 있는 요게 바로 뭐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몇 줄? 여기가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몇 줄이에요? 2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글꼴은 궁서예요. 여기 들어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궁서. 그리고 면색이 여기 또 있죠? 이 면색도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줄로 되어 있는 거 글꼴 그리고 면색을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넣어주셔야 돼요? 요 그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림. 그래서 그림을 넣을 때 위치는 여러분들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우리가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 폴더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림 몇 번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4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4번이면 요거네요. 그죠? 그럼 4번을 클릭하고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기. 그럼 안 나오죠. 대강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그림 중에서 지금 누구만 요 그림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클릭하면은 요 맨 끝에 생겨있는 그림 서식에 요 자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자르기를 클릭했으면은 양쪽에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나타나죠. 요 갖다 놓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림이 크게 좀 보여요. 너무 이 하얀색 여백이 너무 많으면 그림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을 클릭을 하고요. 요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림이 여기 보면은 사이즈를 어떻게 바꾸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죠? 크기가 40에 35 바깥 여백이 2예요.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40에 35 크기 고정해 주시고 얘는 어울림이에요. 이 글과 그림이 서로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백 캡션에 들어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지정한다? 2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설정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요 끝부분이 요 글자 여기 끝에 닿게끔 옮겨 주세요. 이렇게 쫙 옮겨 주시게 되면은 요 끝나는 부분들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악기, 을, 목. 악기, 을, 목.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본문까지는 이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된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 중간에 이렇게 수정이 끝났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장 한번 또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제목, 네, 여기는 요 제목, 그 다음에 아래 표 아래에 있는 발신명에 있는 제목 있죠. 그거 바꿔주고 요 문단 번호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문제를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걸 바꿀 때는 우리가 여기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을 바꾸는 거는 전부 다 글자 모양 가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음영생 파랑, 요 강조점 이런 거는 여기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요거에 있는 내용을 요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둠의 18 하양, 음영색 파랑인데 우선 일단은 이 부분은 하얀색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특수문자는 일단 도둠의 18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글꼴하고 크기만 먼저 바꿔주시고 따로 요 글씨들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요 글자 모양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글자 여기 색이 있고 음영색이 있죠. 글자 색깔은 흰색. 네, 음영색은 뭐로 바꿔주면 돼요? 요 파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렀을 때 이 부분만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또 요 표 위에 있는 요 제목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도둠의 18만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서 먼저 일단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의 18로 먼저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줄 강조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줄은 이 특수문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범위를 지정해서 밑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강조점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OECD하고 AI만 지금 강조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범위 지정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범위 지정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 들어가요? 글자 모양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확장에 가야지만 여기 강조점이 나와요. 여기 보이죠? 여기 가서 체크. 요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AI만 범위 지정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강조점을 체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글자 모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부분. 요 아래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지정해서 요 문제 보면은 궁서 24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먼저 바꿔주세요. 궁서 24,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정렬이 어디예요? 오른쪽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장평을 넣어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평은 글자 모양 가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요 기본 탭에 요 장평 보이죠? 요 장평 얼마로 바꿔주래요? 105. 짠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105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뀐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면 얘만 남았어요. 여기 문단 보는 모양 해줘야 되는 거 바로 어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바꾸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이 1수준은 가나의 모양이고 2수준은 AB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 마지막에 줄 간격을 180으로 넣어주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 줄 간격 있죠? 요걸 먼저 180으로 바꿔주시면 좋아. 그래서 바꿔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면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문단 번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모양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수준, 2수준, 여기 1수준, 2수준이에요.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모양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첫 번째 눌러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여기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똑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걸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수준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1수준은 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나다의 그럼 이 가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모양이 맞습니다. 미리 보기 모양을 보고 보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 1수준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번호 위치예요. 요 위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비 조정이 얼마예요? 20. 얘는 20. 정렬은 어디다? 오른쪽이다.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 어디요? 2수준. 2수준은 번호 모양이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소문자 A, B죠. 그래서 소문자 A, B. 이거 눌러지니까 A로 바뀌었는데 뒤에 옆에 이 점이 보여요. 이 부분 틀리시면 안 돼. 이 점은 요 번호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 있는 점을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 없어진 거 보이시죠? 요걸 없애주시고 또 여기 이수준의 위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여기서 또 변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의 뭐다? 오른쪽. 그럼 이 부분이 바뀐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문자 뒤에 점이 없다라는 거. 이거 이렇게 없어요. 점이 없죠? 요거를 뺄 때는 어디에서
번호 소식에 있는 뒤에는 점을 지워주신다라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들어갔죠? 마지막에 내가 만든 게 요 사용자 정의한 게 마지막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에 가면은 요 맨 끝에 요 한 수준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도 한 수준 감소만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점 AB, 나점, 그 다음에 AB, A하고 B 옆에 점이 없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줄간격이 180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뭐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한글은 반복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 요 입력에는 그림, 표, 차트, 글맵시, 수식 그 다음에 각주, 책갈피, 하이퍼링크가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이 서식이라는 메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과 한 수준 감소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쪽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머리말 집어넣는 거랑 쪽번호랑 세번호로 지정하는 게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서식과 쪽에는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서 입력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덧말만 입력 옆에 있는 요 메뉴에 가서 덧말 넣기를 했다라는 거. 그죠? 그 메뉴 구성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음영이라든가 강조점이라든가 장편 같은 거는 어디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기능이 익혀지신 분들은 시간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